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김정규입니다. 우리 9월 달에 맞아서 2023년 9월 모의 평가를 봤어요. 그쵸?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이긴 했었지만,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교적 새로운 유형, 혹은 원래는 쉽게 나왔던 2페이지 문제, 유전 문제들이 조금은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점, 평소보다. 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 관리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비교를 굳이 하자면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킬러 파트의 유전 문제들은 작년 수능보다는 확연하게 쉽게 나왔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작년에 나왔던 유형들을 잘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그 다음에 EBS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했다면 사실상 엄청나게 새로운 문제들은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뭐 항체를 이용한 뭐 자가진단 키트,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생소하긴 했지만 자료 해석을 잘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근육 문제가 생소한 그래프를 주긴 줬지만 우리가 평소에 풀던 방식으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는 커트가 당연히 조금은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얻을 건 얻고, 그 다음에 고칠 거는 고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서 일단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차분히 풀어보면서 우리가 구평에서 얻을 거를 제대로 얻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이 중요하니까 아이디어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나와 있죠. 그렇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1단원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죠. 일단은 소는 식물을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세균하고 같이 살면서 세균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즉 세균의 대사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의 분해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생명현상의 특징 보통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섬유소 분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도 물질이잖아요. 그쵸? 물질을 분해하고 있으니까 이화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소가 잘 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응과 진화겠죠? 그쵸? 이렇게 내가 이 영양분을 잘 얻어내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잘 얻기 위해서 신체의 구조가 적합하게 변화했다 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요. 기억에 효소가 이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여기죠. 기억은 섬유소 분해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이화작용이니까 물질 대사라서 효소 이용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적응과 진화. 그쵸? 아까 쌤이 적응과 진화라고 했으니까 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 그쵸? 소하고 세균은 서로 다른 종이잖아. 그치? 이 다른 종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 소는요, 뭘 하고 있어요?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세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라서 1번의 답은 5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면역계에서 병원체의 특징,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별하는 건데, A하고 B,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바이러스성 질환.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비감염성 질병이죠. 그렇죠? 유전병이죠. 그래서 A, 특징 몰라도 돼요. 어차피 B라는 게 면역력이 약화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면역 결핍이 일어나서 HIV에 의한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에이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요, 헌팅턴 무도병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헌팅턴 무도병이다. 맞는 말. B의 병원체는 바이러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감염성. A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첫 페이지는 쉬우니까 금방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생태계 문제가 좀 앞쪽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문제 한번 봐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개체군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니은은 환경적 요인이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가나다 기니디랑 매치시키는 게 나올 텐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물이 뭘 바꿨다, 대기 농도를 바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준 디귿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양염류 나와 있는데,
A 표시되어 있을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양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영양염류라는 거는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즉 해양 생물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이온들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 질산이온이라든지 이런 질소를 포함한 이온들이 대표적인데, 이 친구들은 생명체가 아니라 바다에 이제 존재를 하는, 녹아 있는 이런 이온이다, 즉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 산소라든지 혹은 뭐 흙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비슷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환경이 생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니은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체군과 개체군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이 친구들은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요. 기억, 가는 니은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비생물적, 맞는 말. 디귿,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할 때, 여기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할 때 나눠 살아가는 거를 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서로 다른 종을 적절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해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기억이 이제 개체군 사이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종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 얘네들 텃새 같은 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말이다 라고 보는 거라서 니은 디귿이 4번 정답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4번으로 가봅시다. 4번은 훨씬 더 간단하겠어.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제시해 주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림 없이 그냥 보기로만 나왔어요. 일단 기억,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 뭔가를 부수고 있으니까 이화작용,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합성이니까 이 친구는 뭐야? 동화작용이죠. 그렇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일어나는 거 맞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물과 뭐가 있죠?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산화탄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라서 정답이 5번이 된다.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읽으면서 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개체와 정상 개체에 각각 자극 A를 주고 단위 시간당 이제 자극 A를 줬고요.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줌 생성량을 보고 있고, 실제로 얘네들 오줌 생성량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줌 생성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혈장 삼투압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중에 하나를 제거한 게 개체 1이에요. 그쵸? 기억을 제거한 거. 그러면 기억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 2의 2는 뭔가가 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오줌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기억은 후엽이 되겠죠. ADH를 분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ADH를 분비하지 못하는 애가 있을 거고 ADH를 분비할 수 있는 애가 있을 테니까, 이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에 의해서 ADH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오줌의 생성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ADH가 이제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유도를 하는 게 자극 A여야 되는 거니까, 자극 A는 혈장을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그렇죠? 오줌 생성량을 이제 낮추려면은 우리가 혈장 삼투압을 높이게끔 하는, 그래야지 ADH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오줌 생성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봐보면은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 맞는 말, 제거한 게 후엽이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콩팥에서의 단위 수분당 제흡수량, 이건 이제 ADH 얼마나 나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T1일 때는 이제 1하고 2를 비교하고 있는데, 얘는 후엽을 제거했기 때문에 ADH가 그냥 애초에 안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번이 많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1번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1에게 항이뇨 호르몬을 주사하면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이 감소한다. T1일 때 이제 1은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혈장
삼투압을 높이는 친구잖아요. 그쵸? 삼투압을 높이는 친구야. 그런데 이 혈장 삼투압을 높이는 친구한테 이제 그 반응을 못했던 거잖아. 그래서 ADH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제흡수량이 증가할 거고 오줌 생성량은 감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네. 사실상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 ADH를 넣으면은 오줌 삼투압이 무조건 감소해야 되잖아. 아니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틀렸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두 개 나온 거 요 그래프 딱 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뭔가의 약품을 처리를 하고, 즉, 뭔가 세포 주기를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하고, 여기서의 변화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면, 어떤 시기에서 어떤 시기로 넘어가는 거를 억제하게 된다면, 이 억제하는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은 G1기, 그 다음에 2번은 G2기죠. 그랬을 때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B에다가만 지금 처리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G1기가 높아지고 있다, G1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은 G1기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걸 억제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한다라는 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 봐봅시다. 기억, 다해서 G1기분의 S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일단은 A에서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하면은 G1기는 작고요, S기는 더 많기 때문에 이 값은 더 크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지.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는 뉴클레오솜. 얘들아, 뉴클레오솜 같은 경우에는 염색 4를 구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상 뉴클레오솜을 갖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냥 염색 4가 있냐, 그리고 염색 4가 응축된 염색체도 결국엔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간기던 분열기던 염색 4나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간 1은 맞는 말. 디귿, 구간 2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요거는 이제 간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근데 구간 2 같은 경우에는 G2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정답 4번이 된다라고 빠르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 문제에서는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쵸? 이것도 안 알려줘도 되는 건데 알려줘가지고 난이도를 좀 낮춘 거죠. 그 다음에 7번, 이제 항상성 문제가 이번에는 이제 또 체온 조절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일단 티록신 보시죠. 티록신, 음성 피드백으로 기억에서 TSH의 분비를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TSH의 분비를 조절하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 친구 TSH는 누가 분비하지? 뇌하수체 누가? 전엽이 분비해요. 근데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곳은 어디야? 간내요, 간내. 간내의 일부입니다. 그쵸?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간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간내의 일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체온 조절 중추. 이 친구도 뭐예요? 간내의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A가 이제 고온이나 저온을 줬을 때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피부 근처 혈관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혈액이 많이 흐를수록 열 방출, 발산을 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 발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낮추고 있다. 왜? 수축시켰으니까 혈액이 잘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열 발산을 낮추고 있다는 뜻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열 발산을 낮춘다라는 거는 춥다란 뜻이에요. 추우니까 내가 열을 뺏기고 싶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다? 저온 자극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결과를 보고 원인을 거꾸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봐보면은 기억,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이거 호르몬의 특징이니까 맞는 말.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뇌줄기. 뇌줄기는 중간내, 중간내, 연수, 그 다음에 뇌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뇌줄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고온 자극이다. 저온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번, 이제 8번에 이제 딱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한 2등급에서 상등급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봐보자고. 일단은 한 쌍의 대립전자 AA, 그 다음에 이제 BB가, 그리고 DD가 이제 나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상해, 그 다음에 나는요 X에 있다라고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남자 P하고 여자 Q, 성별도 알려줬네요. 그쵸? 남자 P하고 여자 Q. 이것도 안 줬어도 됐어요, 사실은.
했을 때 기역과 비읍 그리고 AA, BB, DD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 OX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동그라미 개수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그라미 개수가 절반 미만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XM체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개수가 절반보다 적으면 어떻게 된다? 그 친구는 정자이고 Y를 가진 세포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대립유전자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립유전자를 이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핵상을 찾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핵상 먼저 찾아봅시다. 일단 핵상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동그라미 개수가 이제 절반보다 많으면 무조건 2n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보니까 동그라미 개수가 이렇게 3개씩만 나와 있고요. 그렇죠? 3개씩 나와 있고 얘는 모르고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음표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방법은 이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내가 지금 어떤 애들은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세포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가 어떤 애한테는 있는데 어떤 애한테는 없다.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감수 1분열을 해서 내가 이 유전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모두 다 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을 빨리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일단 이 친구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친구를 봤을 때 있는데 없잖아요. 그쵸? N이죠. 그 다음에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데 없다. 그러면은 N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해 상태의 세포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는 세포를 보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지금 X가 이미 4개가 쳐져 있어.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이 쳐져 있어도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확실하게 N이라고 할 수 있고, 쌤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개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된다? 이 친구는 남자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를 가지고 있는 정자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 친구가 Y를 가졌으면은 X염색체에 있는 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우리가 X염색체에 있는 게 나 유전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유전자가 지금 몇 쌍이야? 2쌍이에요. 2쌍. 그치? 그러니까 2쌍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Y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상염색체에 있는 것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 X염색체 2개가 있는데 나는 Y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X라고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가, 나, 다, 라, 마, 바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대립유전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나하고 라 같은 경우에는 N인지 EN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당장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세포,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분열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두고 우리가 대립유전자를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보기를 보고 풀어도 돼요. 기역과 비역이 대립유전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봐도 되는 건데, 이제 쌤은 뭘 먼저 보고 푸냐면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먼저 푸는 걸 좋아해서 그걸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가 대립유전자를 찾으려면은, 대립을 찾으려면은 N 상태의 세포를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찾거나 혹은 XX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풀 거거든. 그런데 조심할 거는 Y를 가진 세포에서는 우리가 XX는 사용할 수가 없고 뭐만 써야 된다? OO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우리 그래도 기역 한번 먼저 봐보자. 우리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기역은 비읍과 대립유전자이다. 그럼 대립유전자 찾으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동그라미 이렇게 N 상태의 세포에서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대립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역의 파트너를 찾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디귿은 아니다, 리을도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른 세포에서도 한번 봐보는 거지. 이 친구가 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뭣도 아니야? 니은도 파트너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도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X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또 대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도 대립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는데, 기역 말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모두 다 대립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뭐랑 대립일 수밖에 없어? 비읍이랑 대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은 뭐랑 이렇게 비읍이랑 대립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도 좀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에 어떤 게 상인지 어떤 게 성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또 한번 봐볼게요. 일단 미음 봐볼까? 미음? 쌤이 아까 상 있는 거 찾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미음 먼저 한번 봐볼게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니은하고 짝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읍하고도 짝꿍이 아니야. 일단 그러면은 니은의 짝꿍을 찾고 싶잖아, 그치? 아니죠, 미음이죠, 그쵸? 미음의 짝꿍을 찾고 싶은데 일단은 기억하고 비읍은 탈락이야. 이 친구 둘이 그냥 대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지금 니은은 아니다. 그 다음에 비읍도 아니다 나와 있고요. 비읍 아닌 거는 중복이네. 그 다음에 마하고 바도 한번 봐봅시다. 보니까 리을하고도 짝꿍이 아니에요. 리을도 짝꿍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나왔죠. 얘가 지금 6개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빼고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이 디귿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라고 했으므로 미음과 디귿이 대립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대립관계를 어떻게 미음하고 디귿이 상으로 대립,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기역하고 그 다음에 기역하고 비읍,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니은하고 리을이 뭐가 되는 건데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건데, 상념색체 있는 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미음하고 뭐가 니은이 아니죠, 디귿이죠. 미음하고 디귿이 지금 상념색체 있는 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념색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실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 모르는 게 있으면 EN이라고 생각하고 뭐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그래도 이제 근거라는 거를 우리 쌤이 좀 알려주면 좋으니까 쌤이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EN은 제외시켜놓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단 보니까 내가 대립인 거 알았는데 디귿하고 미음이 지금 한 세포 안에 같이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EN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 같이 있으니까 대립인 게. 그 다음에 라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를 봐도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 니은하고 리을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EN이 된다라는 걸 통하면은 얘가 O인지 X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왜냐면은 이 N 상태의 세포들은요 모두 다 이 EN 세포에서 유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라는 세포가 리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X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얘는 틀렸죠?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의 나 유전자, Q죠, Q의 나 유전자형은 B, B, D, D이다. 여기서 사실 B가 뭔지 D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형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형접합이냐. 왜냐면 명백하게 기억, 비읍하고 니은, 리을은 서로 다른 대소문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Q의 그 유전자형을 보고 싶은 거니까 Q에서 라를 보고 EN 상태의 세포를 보고 나라고 했기 때문에 성념색체 있는 것들만 한번 종합을 시켜보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OX를 가지고 판단해보면은 마가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가 비읍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성에 있는 것만 한번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라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라는요 기억 가지고 있고 니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죠? 리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읍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얘네 둘이 대립이고 얘네 둘이 대립인데 얘네들을 모두 다 각각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 그치? 뭐가 B이고 뭐가 D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형접합인 거 맞는 말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논리들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친구도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은 아마 뒤에 이제 유전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근육 문제를 푸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연습이 충분히 필요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들에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생태계 문제, 질소순환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우고 한번 봐보자. 일단 질소순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특징 나와 있고 OX 나와 있는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됐네요. 일단은 그 특징부터 봐보자.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 요거는 이제 질산화 작용이죠, 그렇죠?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세균이 관여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하고 B가 지금 질산화 작용하고 질소 고정 작용이잖아, 그치? 둘 다 질산화 세균,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질산화랑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이랑 모두 다 해당하는 특징이다. 그럼 우리가 특징에서 이제 동그라미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A하고 B를 봤을 때 질산화는 지금 동그라미가 2개 쳐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가 여기는 X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다, 여기가 질산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고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결이 될 거고, 고정하고 질산화가 둘 다 이제 또 공통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세균이 관여한다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세균이 관여한다 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네, 그치? 기억, B는 질산화 작용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은 세균, 틀렸죠? 기억이죠.
그다음에 탈질산화세균은 A가 질소기체로 전환되는 과정. 그치? 탈질산화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산 이온을 다시 질소기체 N2의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친구들을 탈질산화세균, 이런 과정을 탈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말이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10번 혈당량 문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문제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정상인 1과 2일 때 우리가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과 2는요, 포도당이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성 문제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당량이 지금 변한 상황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고 있는 거야? 글루카곤의 농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지는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혈당량이 어떤 거? 낮은 상황에서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바꿔서 생각하면 그냥 문제가 반대로 풀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혈당량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원인이 뭐였으니까 혈당량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혈당량이 낮아야지만 글루카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혈당량이 높은 경우니까 아래 봐봅시다. 기억, 1은 높은 상태이다. 틀렸죠? 니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분의 인슐린. 얘네들 반대일 거거든요. 혈당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1에서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를 보고 판단합시다. 1은 혈당량이 낮은 상태야. 그치? 혈당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고 싶은 친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글루카곤은 많이 나오고 인슐린은 조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값은 작아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디귿 틀렸네요. 정답 2번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11번. 이제 요 문제도 기억, 니은, 디귿, 요거 아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잘 열심히 푼 친구들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으로 나오는 거,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기출문제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올해 수특 수완에도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두 쌍 있고요. 사람 1하고 사람 2의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번 거, 이 친구는 2번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문제 잘 읽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립 전자를 알려준 거고요. A인지 B인지 C인지, A하고 B는 알려줬네요. 그쵸? 그 다음에 HHTT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은요 지금 누구냐면은 HH 스몰 t,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스몰 h 라지 t 스몰 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는 거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지금 어떤 숫자를 가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어떤 두 유전자를 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기억 자체, 니은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들을 봤을 때 다 찢어서 생각을 할 건데, 기억, 니은, 디귿이 가질 수 있는 기억, 리을까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중에 하나란 말이야. 3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공통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숫자의 조합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지. 봤을 때 A라는 건요, 지금 0, 0이니까요. 0이 더해서 0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0 더하기 0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와? 니은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면은 얘가 0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그럼 1번이 지금 저 A의 세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0, 0, 0, 2이다 라고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볼 건 이 친구들이 지금 H,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이런 친구들인데, 지금 0, 0이 나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감수 1분열을 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을 했을 때 얘네들이 뭘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건데, 여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형접합인 친구예요. 그쵸?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수 분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을 내가 뭐 1분열만 하던 2분열만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스몰 h는 0이 나오고 라지 t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대문자 h하고 스몰 t, 여기서는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대문자 h하고 스몰 t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스몰 h하고 라지 t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이 뭐와 뭐 중에 하나다? 스몰 h하고 라지 t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t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동형접합이라서 얘네들이 뚱땡이인지 홀쭉이인지도 모르고요. 염색체 모양이. 그 다음에 얘가 N인지 E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알 수 있는 거는 쟤네들이 이제 분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알 수 있긴 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A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친구가 감수 1분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대문자 H하고 스몰 t라는 게 뭐가 돼야 돼? 4라는 상대량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쵸? 4라는 상대량을 가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하나에서 분열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겠다라는 걸 통해서 N 상태의 세포이다. 감수 2분열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이 감수 2분열이고 얘가 N 상태의 세포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로 넘어가 보면은 B에서는 4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 4라는 숫자가 또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4라는 숫자는요 2 더하기 2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조합을 알게 되면 나머지도 그냥 니은하고 디귿을 기억하고 디귿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주면은 얘가 2 더하기 0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0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면은 B라는 걸 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써줘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지금 2하고 빵, 그 다음에 얘네 디귿이 2, 그 다음에 리을이 0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 친구는 B라는 거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스몰 hh, 라지 t, 스몰 t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얘가 지금 h하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얘가 G원기 세포였다면은 이렇게 지금 2개만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2개만 지금 숫자가 써진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감수 1분열을 완료한 거구나. 그럼 스몰 h 라지 t이거나 혹은 스몰 h 스몰 t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써놓은 저 기억과 니은은 스몰 h하고 라지 t 중에 하나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문제를 풀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렇게 정보를 써놓으면은 우리가 쉽게 그때그때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야.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스몰 h하고 라지 t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스몰 h하고 라지 t.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스몰 h하고 스몰 t를 가지는 거라 기억이 스몰 h, 니은이 라지 t, 디귿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스몰 t, 이 친구는 라지 h가 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가하고 나 숫자만 정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나 먼저 보자. 왜냐면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써놨으니까 니은, 디귿 더하면요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2가. 그치? 0 더하기 2라서.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 A로 다시 돌아가서 봐보면 저 친구가 이제 N 상태의 세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럼 무조건 이제 H하고 스몰 t 혹은 이렇게 생식세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지금 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뚱뚱이 상태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디귿은 스몰 t라 그랬고요. 리을은 라지 h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 더하기 리을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라지 h 스몰 t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의 형태로 얘네들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문제가 다 풀리겠네요.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기억, 가와 나를 더하면 6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A의 성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의 수. 지금 사람 물어보고 있죠? 2에는 46이지. 근데 A는 지금 N 상태의 세포고요. 감수 2분열이기 때문에 뚱땡이예요. 그쵸? 성염색체는 뭔지 몰라도 한 개만 있을 거고 염색 분체는 얘네들이 염색체 수가 23개만큼 밖에 없을 텐데 뚱땡이, 감수 2분열을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2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46이 된다. 맞는 말이겠죠? 디귿, C에는 스몰 t가 있다. C 어딨죠? C 이 친구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B에 지금 뭘 갖고 있으니까 스몰 h하고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친구가 B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동네에 들어간 B하고 다른 동네 쪽, 다른 방향으로 간 친구는 스몰 h하고 라지 t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t가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는 3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풀었으면은 아마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향구 문제로 가봅시다. 방향구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개체수 나와 있고 밀도, 상대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비례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기억은 24이다. 기억 찾으라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개체수라는 거는 이제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건 결국에는 이 밀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상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의 상대 밀도는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많으면 이 집단 내에서 얘네들이 많이 차지할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비례로 풀어보면은 얘네들이 20, 30이니까 얘네들은 24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12개니까 절반만큼 있으니까 밀도도 절반이 돼야 될 거야. 상대 밀도도. 그럼 우리 이렇게 딱 봐보니까 얘네들 다 더하니까 얼마죠? 60%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40%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40%를 채우려면은 얘의 4배만큼 있어야 되는 거니까 48 개체수가 존재를 한다. 기억 틀렸죠?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실제로 덮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피도라고 부른다. 그럼 피도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럼 피도는 이제 피도가 높을수록 상대 피도도 높을 거니까 이거 계산해서 이 물음표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16에 24니까 40이고 70. 그럼 이게 30%겠죠. 그러면은 A가 가장 작다.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다음에 디귿. 우점종은 B이다. 우점종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모두 다 더한 값이니까 빈도에서 물음표 체크하고 다 더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 빈도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얘가 0.4일 때 20이니까 얘네들 비례 관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50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곱해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3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다 더하면은 얼마죠? 55, 65인가요? 그럼 얘는 35%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겠지. 우점종이 B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B가 제일 크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부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 숫자가 왕창 큰 애들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 비교를 해보면은 밀도도 D가 크고요. 그 다음에 피도도 D가 커요. 근데 빈도는 같죠? 그러니까 밀도하고 빈도, 피도 모두 더한 값인 이런 그 점수를 봤을 때 우점종은 B가 아니라 뭐이다? B는 절대 아니다. 나머지는 쌤이 그냥 계산하기 싫으니까 계산 안 할 거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B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 D가 더 점수가 크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럼 정답 니은만 맞다 라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우리 방향구법을 볼 때는 사실 뭐 전부 다 구해야 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 심장에 이제 자율신경 이용해가지고 심장에 이제 심장 박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자율신경,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감하고 부교감, 자율신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교감, 부교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교감이라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되겠지만 부교감이라면은 느려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전이 발생, 빈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 혹은 어떤 신경이 자극을 해서 체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그 신경이 자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용액의 이동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용액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게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이 심장에 있는 수용체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직접 분비된 곳은 용기, 기억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 신경 전달 물질만 이동을 하더라도 두 번째 심장 2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극을 줬을 때 심장 1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빈도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교감 신경일 것이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심장 2번에서 이제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자마자 바로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심장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 다음에 실제로 아세틸콜린이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 이 분비가 이제 그 효과를 보게 돼서 이 심장박동의 빈도가, 막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A는 말초신경이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이죠. 맞는 말. 니은, 노르에피네프린, 틀린 말, 아세틸콜린이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니은은요, 이 니은, 용기 니은이죠. 그쵸? 이 친구의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은 이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로 자율신경이 없어도 돼요. 그냥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만 있으면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로 보시면 정답 1번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봅시다. 14번. 우리 이제 검사 키트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검사 키트를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료를 줘놓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자료를 딱 봤을 때 그냥 비문학 문제 푸는 것처럼 풀면 되는 거거든. 심지어 그림을 다 줬어, 얘들아.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에 친절하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글만 써놓으면 헷갈릴까봐 그림까지 준 거야.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한다. 시료를 집어넣었을 때 이 물질 A라는 것과 함께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A는 X에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색소는 우리가 검사 키트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색깔이 이제 그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우리가 눈에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세기가 나오는 건데, 기억,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라는 게 지금 항체, 항원이 이렇게 항체가 있고, 여기에 X가 붙어 있을 때 X가 A에 붙거나, 혹은 A라는 게 있을 때 니은에 직접 붙거나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보면은 1에는 기억이, 2에는 니은이 있어요. 1번에는 기억이, 2번에는 니은이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다르게 생겼어. 쌤이 좀 크게 그려줄게요. 1번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2번은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물질 A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얘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모양이 그냥 대놓고 저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모양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X라는 물질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을 때, 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라는 물질은 지금 쌤이 대충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랫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 반응이 가능하고 이 친구는 여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개체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받는다면 맞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지금 색소라고 했어요. 색소. 그러니까 얘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러붙어 있게 된다면 여기에 색깔이 표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는 이 물질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여기는 색깔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검사 키트 할 때 음성이 나오면 한 줄만 나오잖아. 그치? 이게 검사가 잘 되긴 됐다라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 항체도 정상적이고 이 색소도 알맞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얘들아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키트를 잘못 쓴 거야. 잘못 썼거나 키트가 상했거나. 무슨 말이냐면 키트가 오래되거나 뭐 손상돼 가지고 항체 2번이 그냥 망가져 버렸대. 그럼 내가 아무리 이 색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는 거야. 색깔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색소라는 걸 정확히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색소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서 쓰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들어있을 때 얘랑 항원이랑 같이 있으면, 색소랑 항원이랑 같이 있으면은 색깔이 두 번째 줄에서도 나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항원이 없어서 색깔이 안 나왔는지, 색소가 안 들어가서, 내 실수로 색소가 안 들어가서 여기서 색깔이 안 나왔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했을 때 얘가 선이 나와야지만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잘 들어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음성이고 얘가 양성으로 뜨는 거지. 왜? 항원 X가 존재를 할 때만, 뭐가 되는 거니까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잘 보니까 여기서 A하고 B 중에 한 사람만 X에 감염됐다. X가 있어야지만 색깔이 나오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양성이다. 그러니까 걸렸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니은은 A를 붙잡고 있죠. 맞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X에 감염되었다. B는요 1번에서 색깔이 나왔으니까 감염되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검사 키트에는 항원항체의 반응. 맞는 말.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림을 잘 이해했으면은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자극의 전도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작년 수능부터 이제 자극의 전도 문제도 ABC를 이용해가지고 막전이를 이제 분석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볼 건데,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은 기역과 니은에 자극을 줬고요.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기역과 B의 니은이 다른 지점이에요. 다른 지점. 그렇지? 그 다음에 D1과 D4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전도 속도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0 나와 있고요. 그림에서 플러스 10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쓰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플러스 2라고. 그럼 3초일 때 보고 있으니까 얘가 1초 동안 이동해서 2초 동안 막전이를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D2라는 지점은 내가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정해진 이 지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저 지점까지 오는데 1초가 걸렸다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각 구간의 거리가 2cm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A가 만약에 속도가 1짜리였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D1, D2, D3, D4 중에서 D2에 1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없단 말이야. 속도가 만약에 1이라면. 그치? 그래서 속도가 2였을 때만 1초 만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 속도가 A는 2짜리다. 그럼 B는 1짜리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볼 부분은 얘네들이 이제 이 A, B, C라는 게 모두 다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A, B, C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D1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D2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려야 되니까 A에 자극을 준 기역이라는 지점은 이 지점은 D1 또는 D3가 될 겁니다. 그치? 근데 D1 또는 D3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80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0 플러스 3이 나오겠지?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이 분포가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사실은 B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B는 숫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B에서 가장 특이하게 잘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A라는 지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냐면 이렇게 동일한 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D2하고 D4가 이렇게 동일한 막전이를 가진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기서 이제 얘네들이 그 활동 전이를 만든 시간이 동일하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막전이가 있을 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를 찍어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필요했으면 이거를 그림에다가 그려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안 그려져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막전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해서 막전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으로 풀어야 할 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괜히 내가 막 여기서 지금 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숫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상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고 이 나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똑같은 막전이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똑같은 막전이가 서로 다른 시간인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게 우리가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D1, D2, D3, D4 중에 하나에 막 자극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D2하고 D4에서 같은 막전이를 만들려면은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 D3일 수밖에 없어. 왜? 얘네들이 뭐니까? 대칭인 구간이니까요. 맞아? 거리가 대칭적으로 같은 구간이라면 얘네들은 D3에 자극을 줬을 때 D2하고 D4가 같은 막전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결국에는 얘네들은 B라는 거는 어디다가 자극을 줬고 니은이라는 저 지점이 D3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이 D3에다 자극을 줬을 때 D2하고 D4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냐? B의 속도를 알고 있죠. B의 속도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2 플러스 1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1초일 때 막전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라는 막전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2 플러스 1의 형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지. 막전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러면은 D2까지 가는 데는 1초, D3까지 가는 데는 2초가 걸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극을 어디다 줬다? D1에다 줬다 라고 체크하면은 문제가 끝나네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니은은 D1이다. 아니죠. 기억이 D1. 그 다음에 A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2이다. 맞는 말.
3일 때 B의 D2에서 그러면은 B의 D2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2 플러스 1, 계산이 아니구나. 그렇죠. 재분극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 플러스 1이면 1초일 때니까 막전이는 몰라도 얘네들은 뭐이다? 탈분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답 2번 니은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잡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조건들 잘 이용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적당히 봤다라고 싶으면은 아래 나와 있는 특이한 형태들을 보고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A, B, C가 뭔지를 바로 체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전이가 나와 있는 게 뭐 3개밖에 없으니까, 아니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15번도 간단하게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유전 킬러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 유전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가계도랑 그 다음에 DNA 상대량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항상 이제 H하고 그 다음에 T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우열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성상 판단하시고, 일단은 가 나 중 하나만 X에 있대요. 하나만 X. 그 다음에 H하고 H, 라지 T하고 스몰 T는요,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 1, 2, 3, 4, 5, 6까지 나와 있는데, 쌤은 이게 잘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갈게요. 기억 니은이라고 쓸게. 가, 나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있냐? 가계도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다 가계도만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잘해봐야 1개 정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냅두고 바로 DNA 상대량 표로 가면 되겠지. 일단 근데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지금 1, 2, 5라고 해가지고 1, 3 중에서 1, 2, 5번 누가 누군지를 안 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H는 알려줬지만 기억은 또 라지 T하고 스몰 T 중에 뭔지 모르고요. A, B, C를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또 숫자를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을 0, 1, 2라는 걸 또 매치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깝깝하죠. 얘들아 생각을 해볼게. A, B, C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풀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알겠죠? 0, 1, 2를 모두 다 집어넣으려면 얘네들이 이제 A, B, C를 얘들아 0, 1, 2를 배열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6가지가 나와요. 3팩토리얼이잖아, 그치? 6가지가 나와. 그러면은 딱 한번 찍었어. 안 되면 어쩔 건데? 맞아? 그렇지? 안 되면 어떡해?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얘네들이 이제 B, C를 우리가 가지고 노는 거는 2팩토리얼로 6가지 중에서 2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2가지로 줄여졌을 때는 우리가 가정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일단 3개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조건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직접 넣어봐서 써봤을 때 맞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혹은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2개 중에 하나니까 맞는 걸 정확하게 찾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거는 여기서 A, B, C 중에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구성원에 있는 DNA 상대량 구성원 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의 DNA 상대량에서 중요한 거는 우성인 친구들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성인 게 무슨 의미냐? 얘가 지금 인간이 정상인지도 모르고 병인지도 모르는데 저거를 우성이라는 거 알면은 뭘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우성이 몇 개가 있냐 혹은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성은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성으로 발현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성으로 발현됐다라는 뜻은 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형질이 달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병인지 정상인지는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1, 2, 5, 즉 1, 2, 3에 해당하는, 로마자 1, 2, 3에 해당하는 실제 구성원 1, 2, 5가 지금 기억, 왜냐면 H만 나와 있으니까 기억, 가라고 할게요. 가가 맞으니까 헷갈릴까봐 가라고 써줄게요. 가나, 가, 나 이렇게. 그랬을 때 가하고 나가 지금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 1, 2, 3번이 지금 쌤 여기다가 살짝만 써줄게. H를 가지고 있는 게 B하고 C하고 B인데 1, 2, 3번은 1, 2, 5 중에 하나고요. 쌤 여기다가 잘 보이게 체크를 해주면요, 이 친구 가 걸렸고요. 이 친구 여자인데 안 걸렸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데 안 걸렸어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야? 3명 중에서 2명끼리 같은 형질, 1명이 다른 형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 C, B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
일단은 여기서 확실한 거는 H라는 게 아까 쌤이 우성이라 그랬고 우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형질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3명 중에서 2명은 같고 1명은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만약에 우성이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정상인 사람이 2명이어야 되는 거니까 B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B라는 숫자는요 1 또는 2가 돼야 되고 C라는 숫자가 무조건 0이 되는 이런 케이스 하나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얘가 만약에 H가 병 유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병 유전자. 그러면은 얘가 가가 걸리는 유전자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C라는 거 혼자서만 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혼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B라는 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네들이 1, 2의 조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쌤이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H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모두 다 형질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값이 0이 아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를 어느 정도 쌤이 아까 여기다 써줬던 거 3개 중에서 하나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모순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모순을 찾았을 때 얘네들이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뭐까지 이용해서 가족관계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가족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라는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남자 아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문자 H가 지금 우성 유전자잖아요. 그쵸? 이 친구가 지금 우성을 가지고 있고 얘가 우성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이 1이라는 남자가 상념색체에 있어서 2개를 가지고 C가 2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C가 2인 경우. C가 2인 경우라면은 대문자 H를 이 친구들한테 1개씩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거짓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1개씩 나눠준 게 아니라 이제 5번한테는 꼭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5번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1번하고 5번이 동일한 형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C가 2인 경우는 말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가 1인 경우는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가 하나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이 5번한테 얘네들을 그러면 얘가 0,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0,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 성인지 상인지도 모르잖아. 그랬을 때 성인지 상인지 모르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념색체에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우성 유전자를 무조건 딸한테 한 명한테는 줘야 돼요. 맞아요? 그쵸? 얘가 성념색체이면서 우성 유전자라면 얘네들이 1번에서 5번한테 이 우성을 줘야 되고 5번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시키려면 뭐일 수밖에 없고 상념색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상념색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고 1번인 남자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열성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번하고 3번이 이제 2번하고 5번 여자 중에 한 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거는 사실상 얘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얘네들에서도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B가 1이고 C가 0이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 H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거를 보고 추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억을 봤을 때 지금 얘가 CCA라고 돼 있어요. 그쵸? CCA라고 돼 있을 때 얘가 상이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만 X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성념색체 유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1, 2, 5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합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가 1이기 때문에 1,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지. 맞아요? 2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합이 있냐? 일단 1번 남자가 성념색체 있고 걸려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만 존재를 해가지고 1번이 걸릴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5번한테 넘겨주는데 사실상 1번하고 2번은 여자인 2번, 5번의 관계이고요. 나라는 거는 이 친구가 걸렸고 5번이 걸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유전병 유전자가 지금 1개 있는 사람하고 2개 있는 사람이 형질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열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3번이라는 사람이 5번 여자가 되고 1번이라는 사람이 2번 여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죠. 스몰 t의 y가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 스몰 t를 가지면 이 친구가 스몰 tt를 가지면서 얘네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모순 없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쌤이 이렇게 썼을 때 처음에 정답인 경우를 보여주는 건데, 나머지도 한번 써놓긴 할게요. 어차피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일단은 상념색채 있고 1번이 지금 라지 H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친구는 라지 H, 스몰 h. 그 다음에 2번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h, 스몰 h가 되면은 우리가 0, 1, 2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순도 없으니까 나머지도 싹 다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로 내려가서 풀면 되는 건데, 사실상 너희들 좀 궁금해할 수 있어서 쌤이 아래 것만 했잖아요. 그쵸? 위에 것도 써줬는데. 그래서 위에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간단하게만 보여줄 건데, 일단은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접근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처음 한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B가 2라고 생각을 한다면 1, 2, 3 중에서 2를 가진 사람이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라는 거를 동용접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야 되고, 나머지 1명은 0이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 1, 2, 5번의 가계도 사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쌤이 아래다가 살짝 쓸게. HH면은 HH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쵸? 그 다음에 HH하고 스몰 HH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라지 H, 스몰 H가 되기 때문에 또 모순이에요.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성인지 상인지를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저 여자아이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가 모순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럼 B가 1이고 C가 0일 때를 고려를 했을 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1, 1이고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H라는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이라는 친구는 정상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병이 걸려있는 가라는 애가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성염색체 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러면 아래 있는 친구가 성염색체가 돼 있을 때 이 B가 1이고 C가 0인 경우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C가 0이게 되면은 이게 지금 1, 2, 3번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양이 0, 0에 그리고 A가 자연스럽게 2가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저 가계도에서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맞아? 왜냐면 2라는 게 부모에 들어있으면 자식이 1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라는 게 부모에 들어있으면 자식이 1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식에 들어있으면 부모가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되는 거를 비교적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쌤이 첫 번째 보여준 게 정답인 케이스가 된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다 찾았으니까.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이 친구는 상념색체 유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딱 봤을 때 지금 얘가 가가 유전자가 이 친구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스몰 t가 있을 때만 걸리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열성 유전자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겠네.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가는 열성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3의 가와 나 유전자는 모두 동용접합이다. 3의 가와 나 뭐야? 이 친구 5번이에요? 5번인 거 보니까 스몰 hh, 스몰 tt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동용접합이냐?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3번 한번 정상이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3번 같은 경우 3번은요 스몰 h, 스몰 h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 되니까 라지 ty.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h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중에 2번이 스몰 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h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 걸렸으니까 대문자 t가 있어야 되는 건데, 1번 아버지가 지금 스몰 ty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몰 t를 하나 받았었어야 돼요. 그럼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요, h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스몰 t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h가 필수로 있으려면은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 스몰 t만 있으려면은 얘네들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아이디어들은 꾸준히 계속 기출문제와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ABC 유형도 사실은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야 될 시기가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성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인원수,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통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곱씹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2분 안에 푸는 건 어렵겠지.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제 차근차근 빠르게 얘네들을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이 문제에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 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을 풀기 위해선 비유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앞에도 탄탄하게 문제를 읽으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유전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전 두 문제가 아마 연달아 나와 있고 근육 문제 나와 있고 이렇게 아마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두 번째 유전 문제도 킬로도 한번 봐봅시다. 3점짜리 2점짜리네요. 그쵸?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세 쌍 서로 다른 독립이고 세 쌍의 상염색체. 그 다음에 기억은 한 쌍, 기억 한 쌍. A하고 B하고 D.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렇죠? 얘네들 유전자 세 종류인데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는 점은 중간 유전이 껴있다라는 뜻이고요. AD가 AA가 같다고 했으니까 A가 우성. BD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B도 우성. 그러면은 우열관계는 이렇게 되는 복대립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E하고 E가 E하고 E 스타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스타라고 안 쓰고 그냥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쓰려고. E 프라임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에는 F하고 F 프라임인데 얘네들은 우열이 분명합니다. 다인자가 없죠. 맞아요? 다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인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곱하기로 풀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 다 뭐야? 독립이야. 독립. 그치?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독립인데 일단 여기서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볼게. 얘네들 네 가지 나온다. 얘네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까지. 그 다음에 FF'에서는 우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온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 아래에 내려온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사람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P하고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지금 12가지가 나온대요. 근데 얘네들 단일 인자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 모두 다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2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뜯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1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쌤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찢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4, 3, 2라는 숫자를 안 넘게끔 정수의 곱으로 찢어줘야 돼요. 자연수의 곱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4, 3, 1이 안 된다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있나? 3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3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P하고 Q가 지금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저 1, 2, 3, 4를 찾기 1, 2, 3, 4 중에서 어떤 애가 나올지를 얘네들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제일 쉬운 게 F가 제일 쉽잖아요. 우열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2하고 2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다른 거 먼저 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긴 해.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해볼게.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가 나오는 거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F만 쭉 보는 거야. 그랬을 때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F하고 F 프라임에 대해서 F가 완전히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뭐 있니? 1번하고 뭐 3번. 그 다음에 2번, 3번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뒤에가 한 개가 나왔을 때 앞에서 3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는 4개가 나오는 거를 찾을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그랬을 때 중간 유전이 좀 더 보기 쉬우니까 중간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교배하면은 3가지가 안 나오니까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교배할 때도 2가지밖에 안 나와서 탈락.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교배하게 되면은 또 2가지밖에 안 나와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안 된다는 뜻이야. 맞아?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어. 너무 많아 보여도.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1 아니면 2니까. 그래서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골라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골라놓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1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날 때 4번이 만날 때 말고는 없잖아. 그죠? 없죠? 왜냐면 FF가 지금 2번하고 3번은 우성 동용접합이기 때문에 뭐랑 교배를 하더라도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맞는지만 확인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A하고 B 1번, 4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하고 4번 그러면은 A, B, E, E 얘랑 그 다음에 4번 B, D, E, E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은 A, B 기억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 A, B 중간 유전 한 가지, A 2가지, B, B 3가지, B, D 3가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E하고 E 프라임 보시면 중간 유전이니까 2가지. 그
다음에 F, F 프라임 보니까 얘는 우열이 분명하니까 두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4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이 각각 P하고 Q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의 표현이 모두 1과 같을 확률이에요. 얘랑 같을 확률 찾으래요. 그럼 차근차근 찾아주면 되겠지. A, B는 중간 유전이니까 무조건 A, B 유전자형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교배하게 되면 A, B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4분의 1. 그 다음에 이 2는요 중간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이 이 2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선 또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F는 우열이 분명한 경우라서 대문자 F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정답 1번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인자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내가 뭘 보는 게 제일 쉬울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3하고 2를 찾거나 혹은 4, 3, 2를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자체를 보는 것보다 얘네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얘를 본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을 확인해도 구분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봤을 때 내가 최대한으로 내가 아닌 것들을 빨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쉬운 거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독립인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자형 찾고 자손 찾는 거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얘도 그렇게 뭐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 실수, 중간에 계산 실수나 이런 형질, 표현형 찾는 거 실수만 안 했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18번. 18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서는 사실 뭐 작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평가원에서 한번 또 나오게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쌤이 여기 이 조건 먼저 한번 봐줄게. 7번 염색체에 있는 대유전자 기억이 9번으로 이동하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전좌죠. 그쵸? 7번에 있는 게 서로 다른 상도 염색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유전자의 이동이 일어난 걸 우리가 전좌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을 때 지금 18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또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만 봐도 좀 짜증이 날 거야. 그건 뭐 쌤도 이해를 해. 그런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봐봐야 되니까 한번 봐보자고. 일단은 가와 나는 7번, 다는 9번에 있네요. 일단 뭐 또 줬어? 연관도 줬어요. 그렇죠? A하고 B는요 연관입니다. 그 다음에 D만요 9번에 있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 연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너무하다고 생각할 만한 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이제 체세포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그냥 가족 구성원의 세포 1부터 5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의 세포 1부터 5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가 아니란 뜻이야? 이 가족 구성원의 세포 1부터 5라는 게 얘네들은 체세포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수 분열 과정인 어떤 세포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엔 상태의 체세포의 핵상을 혹은 유전자형을 빨리 찾아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얘네들이 EN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EN 상태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야지 뭐 애들한테 뭘 물려줬을지 그 다음 얘네들이 생세포를 만들었을 때 뭘 만들었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여 문제에서는요 한번 아래도 읽어보면 여기서 기억이라는 친구가 이동을 했는데 이 기억이 있는 정자 P가 형성되었고 이 P가 이제 누구랑 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만들어졌을 때 이 P하고 Q가 만나서 자녀 3이 태어났다. 그럼 자녀 3은요 일단 뭐야? 이상한 애예요. 이상한 애. 그치? 딱 봐도 이상한 게 보이죠? 3이 있죠? 단일 유전자인데 3이 있죠? 그쵸? 저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단 한번 봐봅시다. A하고 A', B하고 B', D하고 T'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 2, 3, 4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차근차근 핵상이랑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봐볼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우리가 얘네들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7번하고 9번이다 얘들아. 그치? 7번하고 9번. 7번하고 9번. 이 친구들 다 뭐야? 상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뭐 한 개만 가지고 있다, X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합쳐서 두 개 갖고 있어야 돼. 뭐라면? G1기 상태라면.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차근차근 해보면은 일단 아버지 먼저 볼게요. 아버지 B하고 B'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치? 이거 뭐야? 아버지 세포 이거 뭐야? N이에요. 그리고 생식세포입니다. 왜? 숫자가 1이니까요. 그래서 1, B', 1이 있고 빵이 있고 1이 있고 그럼 여기는 빵이어야 되겠지. 아버지가 뭐 지금 여기서 비정상적인 애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쌤이 좀 가계도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EN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A는 모르지만 B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는 있어야 돼? D는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머니 가봅시다. 어머니 A가 없어요. 그리고 B'도 없고요. B'은 두 개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어. 저거 어머니가 지금 N인지 N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EN이라면은 0, 2, 2, 0, 0, 2 이렇게 써지겠지만 만약에 N 상태라고 치면은 N 상태로 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써질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숫자는 똑같이 써져요. 숫자는 똑같이 써져.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D'이 2라는 뜻은요, 얘가 동용접합으로 있거나 아니면 감수 1분열을 해가지고 얘가 뚱땡이 상태로 혼자서만 있는 이런 상태일 텐데, 얘네들이 지금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념색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A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B'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B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상념색체는 둘 다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비분리가 없다면. 근데 비분리가 일어난 영향을 받은 거는 자녀 3번의 세포 5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분리가 없기 때문에 A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뭘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요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연관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뜯어가지고 써놓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B'이 없고 A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N이건 EN이건 사실상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A'하고 B가 같이 있는 거잖아. A하고 B'은 없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하고 B가 무조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연관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D'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머니는 아직 N인지 E인지 몰라요. 자녀들을 봐야 돼. 자녀 1번. 자녀 1번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써먹으라고 줬네요. A는 2개, B'은요 1개예요. 하나의 세포에 2하고 1이라는 숫자가 같이 써져 있으면 비분리가 없다라는 가정하라면 이 친구들은 무조건 EN의 G1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1번에 대해서 그냥 알려줘 버린 거야. 자녀 1번은요 A가 2개 있어요. 그죠? A'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B' 하나 있어요. 근데 B' 하나 있다라는 뜻은 G1의 EN 상태의 세포잖아. 그치? 얘도 하나 있어야 돼요. 맞아? 성별 관계없이 상형수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A, B랑 A, B'을 이렇게 연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또다시 한번 뭐가 없냐면 D'이 없습니다.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뭐만 가져야 돼? D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D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고, 여기서 D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어머니가 뭐였다? N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EN이었다면은 D가 있었어야 됐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친구가 2개씩 뚱뚱이로 연관돼 있는 염색체를 뚱땡이로 하나 가지고 B' 뚱땡이 염색체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자녀 2번 같은 경우로 넘어가 봅시다. 다 봤으니까. 자녀 2번. 여기서 지금 자녀 2번은 4인데요. 0, 0, 2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또 풀어야 되죠. 또 이렇게. 근데 자녀 2번은요 A가 없어서 A'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없어서 B'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이 그냥 같이 있겠구나 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D' 가지고 있잖아. 얘가 지금 EN인지 N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D' 그냥 하나만 써놓을게요. 쌤이 확실한 것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N 상태에서 저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낳으려면은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되어 먹었어야 됐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알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아버지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어머니도 N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정상인 사람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거는 자녀 3번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보면은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A'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B'이 있습니다. 자녀 3번은 이제 이 친구가 정리 좀 해볼까? 자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녀 2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녀 3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녀 1, 2, 3이 있을 때 지금 자녀 1, 3번을 한번 보시면은 A'이 없기 때문에 A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A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지금 B'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B'이 두 개인데 얘네들을 뭐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모르겠지만 A하고 B'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7번에서 9번으로 전저가 일어났고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저가 일어났는데도 이 전저가 일어난 거를 빼버리고 다른 나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저가 복잡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정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난자 Q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있었지 부족하진 않을 거란 뜻이에요. 추가로 더 뭔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동한 그 유전자가 A하고 A' 그 다음에 B하고 B'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거를 고려해 본다면은 여기서 이 D'이 3개 있는 거는 사실상 정자 P에 의한 효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자 Q가 D'을 두 개를 갖고 와야지만이 D'을 세 개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D'을 몇 개를 받은? 두 개를 받은 즉 감수 몇 분열에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D'D'을 받았고 아버지가 D'를 하나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아버지가 D'를 하나 받았을 것이 아니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녀 2번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봐봤자 안 나오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N인지 2인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N이라 2N이라고 한다면 0, 2에 0, 2여야 되잖아요. 그쵸? 0, 2, 0, 2 맞아요? 그리고 0, 2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D'를 두 개 받는 거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자녀 4번이 0, 2, 0, 2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얘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가 A', B'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A', B'을 하나씩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자녀 1번도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A, B, A, B', A', B', A', B'을 각각 하나씩 받았을 때 어머니에서 모순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어머니가 얘를 낳으면서도 얘를 낳을 수 있는 조합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EN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친구가 N이다라고 가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A', B'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 3번이 지금 A, B'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D'이 3개가 있다는 뜻은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EN 상태가 된다는 거야. 사실 뭐 EN 플러스 1이겠죠. D'을 하나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EN 상태에서 지금 A''이 없고 그 다음에 B'이 두 개 있다는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비분리를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A하고 그 다음에 B'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일단 부모님을 좀 더 알아봅시다. 여기서 A, B하고 A, B'이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서 A, B하고 A, B' 중에서 누가 누구한테 뭘 줬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A라는 건요 하나씩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A'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라는 거 누가 뭘 준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A를 하나는 줬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이 A', B'의 출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A', B랑 A를 갖고 있는데 얘는 프라임이잖아요. 그쵸? 얘를요 누가 받아야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던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얘를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는 왼쪽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이쪽에 B'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A, B를 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여기서 A, B'을 줬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그냥 돌연변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A, B랑 A', B', 그 다음에 A', B랑 A, B'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B'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B'이라는 거를 일단은 뭔가를 좀 받아야 되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의 유전자가 이동을 했고요. 그 이동한 유전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이 두 유전자를 이 두 염색체를 받았다라고 치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받았다고 치면은 A'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날려버려야 돼. 날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정자가 P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날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버리고 올 수는 없어요.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A, B, A만 받을 수 있다는 걸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라,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받은 거야.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B의 개수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B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중요한 건 B'을 하나를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전저가 일어나면 되는 거냐면, 이 B' 가지고 있던 이 친구가 여기서 어차피 엄마한테 줄, 자녀 3한테 줄 D'에다가 B'을 하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전좌로. 그리고 D'하고 B'은 원래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정자에서 얘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B', D'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오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A, B하고 그 다음에 A, B'이 온 다음에 여기서 B'하고 D'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하나씩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아버지한테서는 뭘 받고, 아버지한테서는 A, B랑 요렇게 하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서는 D'I랑 A, B'을 받은 이런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좌 같은 경우에는 전좌가 일어났지만 전좌가 일어나서 얘를 가지고 있고 전좌가 안 일어난 이 염색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 두 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A'을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그 염색체로. 다른 염색체로 전좌를 시켜버리고 B'만 달고 있는 애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기억이 이동을 했고 9번의 기억이 존재하는 정자가 형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좌는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번 모의고사 때는. 기억 니은들 가볼게요. 기억은 B'이다. 기억 어딨죠? 뭐가 이동했냐라고 물어보는데 B'이 호구로 왔죠? 맞는 말. 어머니에게서 ABD 연관을 보니까 AB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니은 틀렸고, 디귿 염색체 비분류는 감수 2분열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좀 풀이가 길긴 했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곱씹어 가지고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19번 가봅시다. 이제 근육 문제도 새로운 형태가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라서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근육이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어서 일단 수축 기준으로 쌤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2D의 이제 수축 시 이렇게 변할 텐데, 여기서 나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서 쫄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힘, 근육이 X가 생성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근육이 수축해야지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니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이 세지고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니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뜻은 니은의 길이는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뭐가 강하게 나온다? 힘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지.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뭐 이렇게 0.35, 0.7, 뭐 50%, 1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50하고 100인 거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F1하고 F2라는 값은요, 여기 눈금이 따로 나와 있고요. 이 숫자들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몰라, 이거 몰라.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거.
그래서 이걸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수축할수록 힘이 세진다라는 것 정도만 이용하면은 기억 보기를 아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기억 보시면은 A는 H대의 길이가 0.3일 때가 0.6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A가 지금 0.3이고 0.6인데 H대의 길이는 수축할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대가 작을수록, 즉 수축을 많이 했을수록 힘이 강하게 나오는 거라서 H대의 길이가 0.3일 때가 강하다라고 해야 돼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이 그래프를 읽었냐, 해석했냐 라고 물어보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이제 힘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걸 뭘로 줬어? 시간으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힘으로 주면서 수축을 많이 했을수록 힘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F1이 지금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축을 더 많이 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F2에서 F1으로 갈 때 수축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이 힘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 이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의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량을 가지고 뭘 세우는 거야? 방정식 세워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로 분수꼴로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니?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방정식을 세울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일단 방정식을 세울 때 써먹을 수 있는 건요, A대의 길이, 이게 1.6입니다 그죠? A대의 길이는 항상 니은, 두 개의 니은,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마다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요 두 개의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을 하나 더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X의 길이는요 두 배의 기억 플러스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하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을 보고, 즉 힘의 크기를 보고 얘네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친구들 보니까 F1하고 F2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왔어? 얘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죠? 제가 더 많이 나왔지? 그래서 저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F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F1일 때 기억분의 디귿이 1이니까 기억은요 디귿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니은하고 x의 길이가 지금 4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가 하나 나와 있고 x는요 4니은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4니은은요 x잖아요. x는 위에다 식 세워놨잖아. 이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입니다.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식 나오는 거 1.6이라는 거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 식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어차피 x는 사라졌잖아. 이제 x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립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식 정리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두 개의 니은은 두 개의 기억 더하기 디귿인데, 이 친구가 지금 기억 디귿이 같으니까 얘가 디귿이 나왔으니까 디귿으로 고칠게요. 그러면은 세 개의 디귿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 디귿은 얼마가 되고 1.6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0.4, 니은은요 1.2가 되는 거니까 0.6, 기억은요 0.4가 된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구했네. 맞아? 실제로 기억하고 디귿이 같은 값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F1하고 F2를 연결하는 요소는요 뭐야? 변화량 D라는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F1일 때 0.4하고 0.4인데 얘가 지금 수축하기 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디귿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D만큼 변해서 F1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F2의 상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0.4, 그러니까 즉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들어가는 0.4는요 얘가 원래는 그 D만큼 더해져 있던 상황이겠지? 줄어가지고 0.4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얼마만큼? 얘네들이 2D만큼 줄어들어서 0.4가 된 거라서 이 친구들이 2분의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D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맞니? 그러면은 이거 D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니? 얘가 0.4가 돼야 되겠네. 똑같은 값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D가 0.4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판단하면은 니은과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니은, F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F1일 때 기억하고 니은 더하면은 1.0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F2일 때 X의 길이 물어보고 있네요. F1일 때를 구해서 D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X는요 4배의 니은이니까 F1일 때 X의 길이가 2.4예요. 근데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d잖아. 그치? 그러니까 0.4를 2배해서 더해주면은 3.2가 된다. 맞는 말이라서 정답 4번이 된다. 라고, 5번이죠. 그쵸?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은 맞았으니까 5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이 이 숫자들을 이용하려고 했으면은 그냥 아마 그냥 헤매다가 끝났을 거야. 여기서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 숫자들은요, 그냥 페이크로 들어간 거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숫자를 줬다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태이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20번 마무리하고 갑시다. 일단은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 나와 있죠. 개구리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일 마지막 문제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X 수컷 개구리가 나와 있고 생식기관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식기관의 기형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거는 이 X라는 물질을 얘를 뭘로 보고, 조작변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생식기관의 기형 유발 여부를 우리가 종속변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만 쳤대요. 그쵸? 잘 읽어. B에다가 친 게 아니라 A에만 쳤으니까 내가 가설이 맞았다면 A에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생식기관의 기형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기역과 니은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가정이 뭐였다? 가정이 참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생식기관이 갖는 개체, 그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개체 빈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기형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이려면은 얘에다가 X를 쳤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집단 A, 얘가 집단 B일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B이다. 틀렸고요. 연역적 맞는 말, 나에서 조작변이는 X의 처리 여부, 맞는 말 정답 4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좀 이제 길기도 했겠지만 쌤이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아이디어들이 중요한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실상 뭐 근육이라든지 항체에서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다, 새로운 그림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배운 건 있지만 그래프 분석을 잘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유전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디어가 새로운 건 없었고, 그동안 기출문제라든지 그냥 기출문제를 풀었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 때, 해설을 할 때, 혹은 내가 다시 풀었던 상황에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막 이렇게 찍어보다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정확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시간관계의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굉장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쉽지 않게 느껴졌을 9월 모의고사이지만 아마 수능도 요거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난이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 요 정도 적절한 난이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좀 길었지만 그래도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우리가 9월 평가원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서 쌤이 생각했던 풀이 방법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 많았고,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 지치지 말고 잘 달려봅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